스폰서링이라 했죠. 여기서 스폰서링이란 효과적인 내리움의 시스템 방법에 의한 팀 구축과 후원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리움의 사업은 신규 브랜드 파트너로 시작되어서 신규 브랜드 파트너의 트레이닝을 안내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스폰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이 내리움의 시스템대로 간단한 두 가지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르고 좀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리움의 시스템은 신규 브랜드 파트너의 트레이닝을 즉시 시작하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축한 팀과 함께 베스트 스타트 게임 플랜을 완료하라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부모는 손을 잡아주면서 자, 아이고 잘 걷네, 아이고 잘 걷네, 아장아장 하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 훈련된 방향이 정확했다면 그 어린아이는 걸음을 빨리 걷게 될 수 있겠죠. 바로 그게 신규 브랜드 파트너로서 해야 될 첫 번째인 신규 브랜드 파트너 트레이닝 진행이라는 훈련과 두 번째는 구축한 팀과 함께 베스트 스타트 게임 플랜을 완료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스폰서링인 팀 구축 및 후원에 대해 내리움의 시스템이 교육하는 우리의 사업 성과의 효과적인 교육에 대해 순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팀 구축 및 후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스폰서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팀을 모아놓으면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죠. 즉 사고의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관점의 다양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 특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리움의 시스템에서는 이처럼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관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단순 브랜드 파트너 모집자에 대한 관점과 스폰서, 즉 스폰서링을 하는 스폰서에 대한 관점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단순 브랜드 파트너의 모집자는 이제 저는 표현하기를 이걸 단순 사업자형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가 그러하듯이 조직을 처음에 쌓을 때에는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회성 커미션에 대한 기대감의 비중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열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프레젠테이션, 즉 익스피리언스를 설명을 하면서 참여를 시키죠. 이렇게 되다 보면 한 명 참여하고 두 명 참여하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한 명 추천, 두 명 추천, 세 명 직접 추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초반기에 형성된 이 조직을 쌓아가는 축성적 시기에 갖는 이 스타일이 이 내리움의 비즈니스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단순 사업자의 비즈니스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확장이 되겠습니까? 팀 구축이 그게 되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리움의 시스템은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신규 브랜드 파트너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신규 브랜드 파트너입니다. 자, 신규 브랜드 파트너가 나왔다면 그에게 이제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리움의 스폰서링을 알려줘야 됩니다. 즉, 그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스폰서링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게 자신 역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뿐 아니라 자신이 추천한 그 파트너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즉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자, 보다 어떻게 하면 멀리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돌아다니는 속담이 있습니다. 멀리 보는 리더 사업자는 앞에 있는 돈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순 사업자는 우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고 해요.
이것은 분명히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으나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종착역의 관점은 스폰서링에 대한 스폰서의 관점이 우리가 모두 갖춰야 될 관점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신규 브랜드 파트너 초기 진입 상태에 대한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요. 흥분감, 긴장감이라는 그래프는 상당히 높지요. 그런데 지식은 어떻습니까? 아주 낮지요. 사실 신규 브랜드 파트너가 초기 진입 상태에서 학습에 대한 지식이 이제 쌓아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링을 잘하는 스폰서는요, 기대감을 좀 낮추고 긴장감을 완화시키면서 내륙의 시스템 방식에 의해서 첫 번째 해야 될, 두 번째 해야 될 일, 세 번째 해야 될 일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학습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의시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신규 브랜드 파트너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로 승급하는 목표입니다. 바로 이 목표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며 스폰서링을 하는 스폰서는 명확하게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네리움의 성공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신규 브랜드 파트너 트레이닝을 완료하십시오. 두 번째는 베스트 스타트 게임 플랜을 완료하십시오. 세 번째는 RRP, 즉 리얼 리저트 파티를 개최하십시오. 세 번째는 30일 이내에 FSQ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네 가지의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한 단계씩 실행된 지식을 통해서 학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리움의 중요한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리움의 단순한 성공 법칙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신규 브랜드 파트너 트레이닝을 마쳤다면 이제 간편하고도 신속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간편하고 신속한 실행을 하게 돕는 베스트 스타트 플랜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플랜을 활용하여서 더욱 빠르게 우리는 브랜드 파트너로서의 할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베스트 스타트 플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동기는 결코 남의 것을 훔쳐올 수 있는 동기가 아니죠. 이건 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네리움을 시작했는지 그것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동기가 명확합니다. 나는 바로 그게 필요하니까 나는 원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크 스미스가 드림 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보드 안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필요하니까. 어떤 얘기는 가족과의 더 많은 시간이 진정 필요합니다. 어떤 얘기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얘기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것이니까요. 더 좋은 차, 자녀를 위한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다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나는 왜 이게 필요한가? 나는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제와 함께 일하고 있는 한 파트너가요. 얼마 전에 저에게 뭘 보여줬냐면 드림북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 드림북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주 교육을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내리움을 하면서 이 드림북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놓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비즈니스 약 6개월 차입니다만 저는 처음 시작했었을 때 이 명확한 동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네리움의 재부울순의 철학은 간절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리움의 재부울순의 철학은 명확한 동기를 각자가 스스로 찾아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엣지. 정말 멋진 책이죠. 개인의 철학을 완성해서 점진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꾸준함이 결국은 빠름을 앞설 수 있다는 그 명확한 그 철학은 결국 인내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그 인내가 바로 명확한 동기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리움이 멋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리움은 모든 사람의 식어버리는 그 꿈의 열정을 일으켜 세워주고 쓰러져가는 꿈의 집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강인한 그 무언가가 들어있습니다. 그 무언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아마 이 네리움의 그 성공 플래너와 함께 여러분의 꿈이 만들어지기를 바래 봅니다.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이 질문은 정말 우리를 한 대 망치로 이 정신을 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육체를 치게 되면 우리는 쓰러지겠죠. 제가 정신을 친다겠지 않습니까? 이건 큰 충격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이죠. 시간과 돈의 구애를 받지 않을 만큼의 풍족한 돈이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었어요. 자,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보다 확장된 동기부여, 보다 확장된 내가 왜 내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정의하기 좀 난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프 올슨 창립자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의 슬라이드 엣지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면이 있어요.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111페이지인데 창립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단 나에게만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식하든 안 하든 이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각자, 즉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를 원한다. 누구든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욕구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내가 있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된다고 느끼며 살고 싶은 욕구이다. 네. 아마 우리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육체적 생존이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존재감이 자신이 살아왔었던 주장했었던 영향을 끼쳤던 모든 것들이 후대에 남겨지고 그 육체는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남겼었던 그 영향력들은 이 후대에서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저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이 장이 정말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이 장 안에 들어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동기를 찾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야 되죠. 그것이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의 목표 설정은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첫 30일 이내에 우리는 베스트 스타트 게임 플랜에서 작성한 대로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의 직급을 달성해야 되고 베스트 스타트 보너스인 11만 원까지 획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250 PQB를 장출하고 본인이 직접 추천한 이 3명의 브랜드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죠. 전체적 합산은 1000 QB 이상을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죠.
드림보드를 작성할 때도 중요한 점 무엇입니까? 명시된 기한을 정하라이죠. 우리는 30일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분명히 목표 일자를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공 플랜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받습니다. 베스트 스타트 보너스는 도전하는 브랜드 파트너에게 주어지는 11만 원과 스폰서링을 성실히 수행한 추천인 브랜드 파트너와 첫 번째 업라인 시니어 디렉터에게도 82,500원의 보너스가 각각 회사로부터 지급되어지는 거죠. 야,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회사의 마케팅 아닙니까? 복지를 팀워크로서 형성하게 하고요. 보상이 주어진다니 말이죠. 자,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FSQ 보너스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신속하게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실천 계획입니다. 이제 첫 번째 도입은 바로 네리움의 핵심 활동이죠. 이제 RRP라는 리얼 리절트 파티. 이 RRP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RRP가 바로 네리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리움의 시스템은 일주일에 2번의 RRP를 하는데 이 RRP는 무슨 파티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편하게 초청을 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사교적 교류와 함께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RRP를 통해서 명확한 목표를 적고 그 적은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리얼 리절트 파티를 이제 하자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적었습니다.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업식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 네리움 브랜드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브랜드 파트너 노출하기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거죠.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신장 개업식을 하는데 이 막대한 비즈니스죠. 상당히 규모가 큰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안 알리고서야 어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품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알리도록 해야 됩니다. 부수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줘야 되겠죠. 그러려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컨택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컨택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만든 컨택 리스트를 통해서 3자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설명하지 않고 3자 통화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컨택 리스트를 적으면 됩니다. 뭐 상대한테 동의하면서 적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적으십시오. 컨택 리스트에 명단을 적으셨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리움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이제 4개의 카테고리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컨택 리스트에 적으신 분은 이제 그 명단을 가지고 첫 번째, 2명 이상을 초대해서 가볍게 전하는 RRP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제품의 사용을 무료로 체험하게 하는 BPS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각종 네리움의 동영상들과 웨비나를 통한 툴을 전달하거나 네리움 커뮤니케이션 센터인 NCC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인들이 가장 잘하는 내용이죠. 직접 만나는 대면 미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하이테크적 방식이 통하는 시대가 왔죠. 여러분, 페이스북을 활용하거나 카톡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활용하거나 이와 같은 하이테크적 방식이 우리의 비즈니스상에서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브랜드 파트너 모든 분들은요, 엣지 프로그램을 이제 2월 달부터이죠. 꼭 결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엣지 프로그램이 우리의 그 활동하는 에너지 폭을 좀 줄여주더라도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결국은 단순한 성공 법칙이기도 하겠지만 네리움의 시스템을 따르는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즉시 10명을 찾으십시오. 즉시 적었고 즉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잠재 고객 리스트에 있는 명단을 만나야 합니다. PPS를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우리는 네리움의 가치를 전달해야 됩니다. 샘플 제품을 활용해야 됩니다.
일은 이제부터 샘플, 즉 우리의 나이트 크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나이트 크림의 활동력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제 결론 맺습니다. 스폰서링 팁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참으로 정답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팀을 끌어서도 아니 되겠고, 또한 잘못된 방법을 더 이상 반복 시행해서도 아니 되겠죠. 우리는 네리움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만났고, 제풀슨이 제시한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로서의 가는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우리들의 이 목표인 이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를 단순하고 신속하게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학습을 받았습니다. 첫 30일에 신규 브랜드 파트너와 전화 시스템으로 연락 또는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받았습니다. 브랜드 파트너의 자체팀 활성화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항상 팀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네리움의 시스템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스폰서링이 요구하는 학습 과정인 신규 브랜드 파트너가 해야 될 두 가지, 신규 브랜드 파트너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구축한 팀과 함께 베스트 스타트 게임 플랜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게임 플랜입니다. 게임은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해내야 하지만 그 룰을 지키는 겁니다. 그 룰은 바로 정확하게 네리움의 시스템의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주 진행하고 행하다 보면 이 지금 우리 201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는 네리움의 시스템적 방식이 맞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게 많습니다. 도둑도 무섭죠. 강도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것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고에 고정된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제프 울슨의 새로운 개인의 철학과 성공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혁신하고 네리움의 방식에 따라서 성장하기를 결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네리움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답고 풍성한 그러한 교류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